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좀처럼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좀 친해지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가 아닐까, 이 둘을 구별하는 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는요, 우리 중2 초 정도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 구문인데,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독해의 고민은요, 능동태랑 수동태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친구들은 동사 뒤에 뭔가가 남아 있으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이고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수동태 고민 칠판 보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언어에서는 모든 형태나 형식의 의미가 앞선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태도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을까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엄청나게 큰 돌탑을 쌓았더라고. 자, 이 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엄청나게 큰 돌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맨 앞에 있는 말에 먼저 관심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돌탑을 쌓았다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놓다 보니까 탄생한 구문이 바로 이 수동태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형식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우리 바로 문장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가 아니고 돌탑을 만들었어요를 강조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으로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었던 주어는요, 뒤에 by로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 굳이 제가 목적어를 맨 앞으로 빼서 문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주어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에서도 생략되고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동태의 기본 구문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주어 자리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구문은 주어를 동사합니다 라고 해서 주어가 마치 능동의 목적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둘의 관계만 따져보자면 주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요. 또 우리 동사에 따라서는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도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시계를 주셨어요. 이럴 때에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저에게 시계를 이라고 해서 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목적어가 있고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얘가 맨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되고 BPP가 되고, 남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내려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렇죠. 주어에게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왜? 원래 에게 자리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온 거니까. 물론 이 을에 해당하는 것을 맨 앞으로 빼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처럼 보는 것보다는 예문으로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할 테니까 이제 바로 첫 번째 지문 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were told예요. 아, 이제 알겠죠. 이게 수동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습니다가 아니고 be told. 뭐 좀 어색하게 하자면 말해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었다 이거네요.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were granted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grant라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허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조금 뭘 더 넣어 볼게요.
쌤, 이상해요. 지금 분명히 수동태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일은 어떨 때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방금 앞에서 봤어요. 목적어가 2개인 경우가 있잖아요. 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어 1에게 목적어 2를. 이렇게 목적어가 2개니까 하나가 주어 자리로 나가도 여전히 목적어가 뒤에 하나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아까 독해고민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사 뒤에 뭔가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능동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해석을 같이 해봅시다. 아이들은요,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the reasons, 이유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were granted, 아이들이 허락을 받았어요. 뭐를 허용받았어요? autonomy라고 하면 이 어떤 자치권,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율성을 허용받았어요. 오, 여기까지 잘 왔죠?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 구가 붙었어요.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예요? behind rules. 룰이 어떤 규칙이잖아요. 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의 behind,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이면이라고 하는데 규칙 너머에 있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율성이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많이 준 건 아니고요. An appropriate level of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ppropriate 이란 말이 적절한 이란 뜻이잖아요. 적절한 수준의 어떤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말 보면서 영어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어가 뭐였더라? 아이들은. 그래요. children. 들었습니다. 말하다가 told고요. 그럼 들었습니다 하려면 비동사를 앞에 써서 were told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뭘 들었어요? 규칙이 생기게 된 이유를 들었어요. 아, 이유니까 the reasons behind rules 하면 되겠고요. 또 부여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여하다가 grant였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어떻게 쓰시면 돼요? were granted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자, 뭐를 부여받았어요?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요. An appropriate level of autonomy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 그럼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were told the reasons behind rules and were granted an appropriate level of autonomy. 이런 식으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한 문장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people asked, were ask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나서 기계적으로 뭐가 답이겠지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ask란 단어가 이렇게 쓰였을 때 질문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는데 ask 목적어 보어를 쓰면 목적어한테 보어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누가 왔으면 했어요. 그쵸? ask란 아이는 투부정사가 왔으면 했어요.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목적어가 맨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럼 ask는 어떻게 바꿀까? BPP가 된다 그랬으니까 be asked가 되는 거고, 뒤에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렸으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쵸? 수동이니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문장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걸까? 아니면 요청을 받은 걸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To assess. assess라고 하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아까 ask란 단어의 그 수동태가요. be asked 뒤에 바로 투부정사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지금 요청을 받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요.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뭐를 평가해달라라고 했냐면 the value of coffee cups. 그 커피컵의 가치를 갖다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커피컵 같나요? 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절이 왔어요. 우리 잘 몰라도 안다 그랬어요. 뭐를? 관계대명사절은 어쨌거나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커피컵은 커피컵인데 어떤 커피컵이에요? had been gifted. 오, 쌤, 기프트 선물 아닌가요? 맞아요. 기프트가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그냥 선물로 주는 거, 거저 주는 거, 이거를 기프트라고 해요. 근데 잘 보니까 얘는 빈 기프티드다. 그쵸? BPP의 형태네. 그럼 수동이잖아요. 수동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준 게 아니라
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o them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People were asked to assess the value of coffee cups. 사람들은요, 커피컵의 가치를 갖다가 좀 평가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커피컵은 어떤 컵이었어요? Which had been gifted to them.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커피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은 뭐 요 정도만 해도 의미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진짜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쌤, 그러면 커피컵이 이렇게 주어진 거다라고 하려면요. 그러면 그냥 were gifted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had been gift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이 두 동작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가치를 좀 평가해 주세요 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부탁을 받은 거예요. 평가해 주세요. 근데 평가해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줘야지 뭐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컵을 받은 것은 어때요? 평가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 이제 이런 걸 뭐 굳이 용어로 따지자면 대과거라고 부르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had pp예요. had pp인데 지금 무슨 태? 수동태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had been pp 이렇게 한 거라고요. 지금 이거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면 일단은 빼고 의미만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조금 더 붙여볼게요. In a classic stud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classic이라고 하면 뭐 고전적인 이런 뜻도 되고요.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걸 갖다가 우리 classic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형적인 공부하지 마시고 뭐 여기선 연구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전형적인 연구에서 사람들은요. 커피컵의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컵은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그런 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옮겨볼게요. 전형적 연구에서 방금 했는데 그쵸? In a classic study 사람들은요, 요청을 받았어요. 요청을 받았으니까 수동태 were asked 써야지. People were asked. 뭐 하도록이요? 커피컵의 가치를 평가하도록이요. To assess the value of coffee cups. 근데 커피컵은 어떤 컵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컵이었죠. Which had been gifted to them.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어볼까요? In a classic study, people were asked to assess the value of coffee cups which had been gifted to them.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살짝 높였어요. 한번 볼까요? The tree, 나무가 has given 이라고 하면 주었습니다가 되는 거고 has been given 이라고 하면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네 없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뭐가 먼저예요? 의미가 우선이에요. 나무가 뭔가를 해준 건가? 아니면 뭔가를 받은 건가?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the nam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 그러면 나무가 이름을 준 건 아닐 거고요. 나무가 이름을 사람들에 의해 부여받았다 요거겠네. 받았다 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been given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가 남아있다고 무조건 능동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Traveler's Palm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대요. 일단은 얘가 이름이니까 번역하지 않고 그냥 Traveler's Pal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because 절로 나타낼 겁니다. 우리 절이란 말 딱 보면 무슨 생각하자 그랬죠? 뒤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이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its long stems, 그 긴 줄기가요. 우리 식물에 있어서 이런 줄기를 갖다 stem이라고 부르거든요. extend out. extend out은 이렇게 뻗다이니까 긴 줄기가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stems, 줄기라는 말을 수식을 해줄 건데, 우리 전치사가 하는 역할, 전치사 9편에서 연습했잖아요.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with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줄기는 줄기인데, 뭐를 갖고 있는 줄기예요? green leaves니까, 그쵸? 초록색 잎사귀를 갖고 있는 줄기예요. 근데 이 잎사귀는 어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는 어디 위에잖아요. On the top of them. 그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them은 뭘까? 그쵸, stems죠. 줄기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그 나무는요, Traveler's Palm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왜냐하면 its long stems with green leaves on the top of them. 그 위에 있는 초록색 이파리가 있는 그 긴 줄기가요, extend out, 이렇게 밖으로 뻗쳐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뻗어 있는 그 모양을 조금 더 묘사를 해볼게요. From the trunk라고 되어 있는데, 자, from은 어디에서 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trunk는 이 나무의 굵은 밑둥을 갖다가 trunk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무 밑둥으로 붙어 뻗어 나온 거예요. 자, like,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좋아하면 안 돼요? 이미 extend란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또 동사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like가 동사 말고 또 뭘로도 쓰이는데요? 뭐뭐처럼 같이라는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다는 거예요? Like a giant hand fan. 마치 거대한 그 손부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랑 실제 이 나무랑 얼마나 비슷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트렁크가 있죠. 굵은 둥이, 이 나무 밑둥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stems, 줄기가 뻗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줄기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green leaves, 초록색 이파리가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giant hand fan, 거대한 손부채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그 모양이 독특하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제 저랑은 해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나무는요, Traveler's Palm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위에 초록색 잎사귀가 달려있는 긴 줄기가요, 마치 거대한 손부채처럼 나무 밑둥에서 뻗어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말 보면서 영작 해봅시다. 자, 일단 주어는 그 나무는 이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 The tree. 자,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 수동이네. give 하시면 안 돼요. BPP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has been given. 주어졌어요. 자, 뭐가 주어졌어요? 부채파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까 그게 Traveler's Palm이었잖아요. has been given the name Traveler's Palm. 자, 근데 왜 그랬냐면 because 그 긴 줄기들이요. 줄기가 stem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It's long stems. 근데 어떤 줄기들이었어요? 꼭대기에 녹색 잎이 달려 있었죠. 이렇게 달려 있다. 소유를 나타낼 때 with를 썼어요. With green leaves on the top of them.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뻗어 나와 있대요. extend out. 어디로부터? 본 줄기로부터. 이 굵은 줄기를 trunk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커다란 손부채처럼이요. 우리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 like란 전치사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like a giant hand f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The tree has been given the name Traveler's Palm because its long stems with green leaves on the top of them extend out from the trunk like a giant hand fan. 됐습니까?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복원까지 해냈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4번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DNA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짜잔, left behin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leave behind라고 하면 남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를 보고 덥석 해석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수동태입니까? 수동태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be 플러스 pp예요 그랬잖아요. 지금 비동사 없죠.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는 아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볼까요? 과거 동사인가요? DNA가 남겼습니다. DNA가 뭐를 일부러 지갑을 남겨둬야지 이렇게 DNA가 남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도 아닌 것 같아요. 과거 동사도 아니에요.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네. 우리 가장 먼저 공부했던 거 뭐 있었습니까?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석된다 그랬어요? 뭐뭐 된.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요? 남겨진 DN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이 left behind는 뭐였구나. 남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남겨진이라는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남겨진 DNA예요. 어디에 남겨졌어요? At the scene of a crime. 범죄 현장이거든요.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예요. 얘 동사 아니죠? 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 분사 PP라며요.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이제 동사 나올 차례죠. has used, has been used. 사용합니다. 사용됩니다. 어떻게 될까? DNA가 사용하는 건 아닐 거고, 아, 이게 이렇게 이용됩니다. 사용됩니다. 이런 뜻이겠네. 수동이니까 BPP를 골라줘야죠. 그래서 been used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연결해서 볼게요. 뭘로 사용이 되냐면 as evidence in court, 법정에서요. 증거로 사용이 된대요. 우리 as가 뭐뭐로, 뭐뭐로써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렇죠. DNA 증거물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서 both to A and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조만간 배우게 될 거예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싹 정리할 건데 우리 투부정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 A 하기 위해서 그리고 B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B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 자리 채워볼까요? To prosecute criminals라고 했어요. 이제 prosecute 이란 단어도 우리 이미 배웠는데 그렇죠? 기소하다. 검사가 저 사람 잡아가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걸 갖다가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set free people. 사람들을 set free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아, DNA가 이렇게 나쁜 사람을 잡아 넣는데도 쓰이고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는데도 쓰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인가 좀 살을 더 붙여볼게요. 관계대명사 절이잖아요. 우리 관계대명사 절 보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죠? 꾸며주는 거. 자,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have been wrongly accused. accuse란 단어가 고발하다, 뭐 기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니까 앞에 비동사 있다. 그럼 being accused니까 능동 수동. 수동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아, 당한 거네. 그런데 wrongly니까 부당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니까 DNA left behind at the scene of a crime.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 DNA가 has been used. 사용이 돼요. 뭘로? As evidence in court.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용도가 뭐예요? Both to prosecute criminals. 범죄자들을 갖다 기소하려고 쓸 수도 있고 또 to set free people who have been wrongly accused.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말 보고 거꾸로 옮겨봅시다. 자, 남겨진 DNA 이제 하실 수 있죠? 남겨졌다. 과거 분사니까 left behind 이렇게 썼어요. DNA left behind. 어디에? 범죄의 현장에. At the scene of a crime. 이것이 사용되어 왔어요. Has been used. 뭐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왔어요. As evidence in court. 자, 그런데 뭐 하는 용도죠? 첫 번째, 우리 범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쓴다 그랬죠. Both to prosecute criminals.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To set free people.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잘못 고소된 사람들. 그래서 who have been wrongly accused.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붙여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DNA left behind at the scene of a crime has been used as evidence in court, both to prosecute criminals and to set free people who have been wrongly accused. 됐습니까? 오늘 어려운 문장들로만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잘 이해하셨다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단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assess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평가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assess the impact라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extend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extend out, 뻗어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고 혹은 뭔가를 늘리다 이럴 때도 extend예요. 그래서 왜 그 여자 연예인들 보면 짧은 머리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긴 머리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헤어 익스텐션 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머리를 연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extend the fence
convince 하면 어떻게? 담장을 더 늘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accuse란 단어 뭐였죠? 그쵸?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발하고 기소하는 게 accuse였죠. accuse him of murder라고 하면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utonom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uto가 붙으면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utonomy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grant us more autonomy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줍니다. 뭐 허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언제나 어려운 이 능동 수동의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렸던 독해 비법 같이 보면서요, 정리해 볼게요. 네, 사실 우리 함께 정리했지만 수동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동사 자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정복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수동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 기본 개념을 적용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were told라는 수동태가 사용되었으니까 들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과제도 우리 수강국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요동사 구문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